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이제 아까 편에 이어서 이제 문해력 그럼 과연 어떻게 높여야 되는지 그 솔루션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들이 이걸 되게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과연 문해력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제가 진짜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편은. 그런데 저희 아이 사례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톡방이 되게 많이 도움이 되는 거는, 저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는, 그런 고민을 되게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요새 가장 트렌드는 뭐고, 요새 그 나이대에 가장 그 핫한 고민은 뭘까를 들으면은 저도 같이 고민하게 되고, 이제 저희 아이는 이제 2명의 케이스가 있지만 두 명인데도 되게 다르듯이 저는 일단 항상 일반 학생들 대상으로 했을 때 이게 먹히느냐를 되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막 애가 너무 잘 따라오고,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완벽하게 계획형인 분들, 저도 일단 계획을 막 빽빽하게 하지는 못하는 형이고 그냥 추진만 잘하는 스타일이지 막 그런 계획이 없어요. 근데 저희 큰애가 뭐 이렇게 시키면 오늘 어디까지 풀어놔 했을 때 이렇게 풀어놓고 그런 형이 또 아니고, 근데 이제 문제집을 얘기를 하다 보면은 사실 그게 차곡차곡 풀어야지 도움이 되는 건데, 근데 저나 저희 아이 같은 성향의 그런 케이스는 그러면 문제집을 뭐 차곡차곡 풀지 않고서 어떻게 문해력을 끌어올리느냐, 그것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같이 해보려고 해요. 유치부 때는 일단 나눠서 한번 보시면은, 유치부 때는 그럼 과연 문해력이 과연 뭘 의미하고, 어머니들이 한글을 뗐어요? 여쭤보거든요. 이제 수업으로 문의가 오시는데 어머니 한글은 뗐을까요? 하고 여쭤보면 한글은 떼긴 뗐는데 떠듬떠듬 읽어요 라고 많이 얘기를 하시고, 읽긴 읽어요. 근데 혼자 문제를 못 풀어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은 그런 경우는 문해력이 아직 발달을 안 한 거죠. 한글은 뗐으나 문해력으로 이어지지 않는 그 구간에 있는 건데 아이가, 그러면 그 중간 과정에 뭘 해줘야 되냐, 엄마는. 그 중간 과정에서 엄마가 많이 읽어줘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근데 어머니들이 얼마나 읽어줘야 되냐 말씀을 하시는데, 음성 독서, 뭐 감성 독서,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게 어느 만큼 이제 아이가 인풋이 차야지 그 다음에 혼자 읽게 되는데, 저는 항상 그럼 혼자 읽는 거 재미가 있어야지 자기가 이제 집게 되는데, 그 책을 어떻게 찾아주는지가 너무너무 어렵고 그게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세도 원장님은 그러면 아드님 이제 책을 이제 좀 가리지 않고 잘 보게 됐나요? 어떻게 돼요? 저도 그 과정이 짧진 않았어요. 이제 저도 한글을 뗐다고 하는 게 사실은 분분하잖아요. 근데 한글을 떼는 거는 정말 그냥 이렇게 조합을 하거나 통글자거나 이걸 읽는 게 뗀 게 맞긴 하고, 근데 이제 뗀 이후가 더 문제일 수 있죠. 몇 살 때 뗐죠? 원장님네는? 저희 아이는 이제 철자 이제 뭐 이런 것들은 사실 4살 후반기 다 알고 있었는데, 이게 진짜로 조합이 돼서 어떤 의미를 뜻하는지 하고 지문을 읽게 되는 거는 거의 5세 때 정말 좀 고전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느리지는 않으나 의미가 와닿지 않아서 되게 고생했고, 의미가 와닿게 억지로 했는데도 이거를 정말 이렇게 뭐랄까, 내가 쉽게 즐기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지문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가 되기까지는 좀 힘들었죠. 그래서 다시 돌아간다 그래도 오히려 영어는 저는 알겠는데 국어는 아이들마다 너무 다른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제 방식이 이제 쉽게 말하면 영어는 이런 문제집이 단계적으로 있는데 국어는 책이라는 게 막연하다 보니까 더 좋은 방법이 있는 건지 솔직히 아직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 몰입 전에 한글을 떼시는 게 사실은 베스트긴 해요. 근데 요새 이제 게이트 입시도 빨라지고 영어 입시가 뭔가 학원 그런 프랩들도 내려오고 이러니까는 영어 몰입을 일단 많이들 그렇죠. 하게 되시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은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9세대일 수도 있고, 이제 선배 마음으로 보기엔 이제 사실 수학 원장이니까 문해력의 문제로 나중에 수학의 벽에 부딪히는 경우를 많이 보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영어가 일찍 이만큼 들어가면은 그럼 국어가 모국어기 때문에 이 이상으로 해줘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고 어머니들도 방향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 자체가 접근하기가 참 어렵기는 해요. 이게 문해력을 높인다는 저 게. 질문이 있는 게 제가 그때 그 한창 한글을 이제 떼려고 할 때 그런 질문들이 옆에서 많이 있었어요. 그냥 떼지는 거 아니야? 근데 사실 아니었잖아요. 정말 그냥 안 떼면 뭐 학교 들어가기 전에 떼게 된대요. 그러니까 그럼 떼는 거는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떼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초고 정도에 가서 그런 지문 이해나 수학만 해도 이제 몇 줄이 들어가는 것들도 그냥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살짝 있어요. 그러니까 두면 알아서 하겠지라는 게 있는데 두면은 알아서 올라가나요? 안 되더라고요. 그게 문해력이 수학 문해력이.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유치부 때 이제 우리 아이가 문해력이 좀 부족해서 혼자 해석이 좀 안 돼요. 그러면은 그런 케이스는 정말 더 노력을 엄청 많이 하시지 않으면은 그 문제가 계속 끝까지 가서 나중에는 국제학교 쪽으로, 그러니까 원치 않아도 그쪽으로 가게 될 확률이 좀 높아져요. 네, 그러니까 그게 수학 문해력이 되면은 더 문장이 좀 어떻게 보면 좀 빡빡하거든요, 해석하기가. 그러니까 한글 책 뭐 읽기 좋은 책이 술술 넘어가야 그 다음에 수학 문제가 완벽히 이해가 되는데 그 어미랑 이게 끊어읽기 자체가 어렵잖아요. 뭐 맞아요. 예, 뭐 분수 문장제 문제에서 애들이 요새 아이들이 좀 문해력이 전체적으로 조금 저하가 되는 걸 저도 느껴요, 가르치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원래 저희 이제 학원에서도 뭐 쌤이랑 뭐 이렇게 나갔어, 심화 문제집을 나갔으면은 그거를 못 따라가서 책을 내리던가 아니면은 그것에 맞는 문장제 문제를 넣어주던가 문제집을 자꾸 서브로 또 넣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근본적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국어가 제대로 좀 안 돼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수학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제 나중에 사회나 과학 과목에도 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게 그냥 현실인 거죠. 그래서 이제 한글 떼고 나면은 영어 몰입 전에 한글을 떼면은 통글자로 떼는, 이거는 뭐 꼭 통글자로 떼라 이런 건 아니에요. 이제 좀 이과 성향의 아이들은 조립식으로 파닉스적으로 떼는 거를 더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통글자로 떼면은 장점은 좀 속독이 빨라진다. 얘가 전체를 보기 때문에 글을 볼 때도 이렇게 좀 통째로 이렇게 청크로 본다 그러죠. 이게 뭐 문장이 뭐 가방을 들고 하면 가방을 하고 들고 이런 식으로 보게 되는데, 조립식으로 보면 애들이 낱글자를 다 하나씩 보기 때문에 글자 한 개 한 개를 자꾸 읽게 되는 그런 차이점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파닉스를 배운 다음에는 한글도 어쩔 수 없이 조립식으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선생님. 네. 그래서 저희 아이가 처음에 이제 그런 조합을 통해서 파닉스가 먼저 들어가니까 그거를 그렇게 하게 돼서, 그러니까 그 단계는 뭐 짧다면 짧았는데 4살 전에 영어가 일찍 들어가서 그 다음이 좀 오래 걸렸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문제집을 이제 풀릴 때 아이가 어떤 문제를 풀잖아요. 그러면 엄마도 생각에 왠지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됐구나. 한데 잘 뜯어보니까 아이가 정말 그 몇 개 단어만으로 자기가 추측을 하고 유형을 살짝 이제 유아 때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저울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단어를 캐치를 해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추측해서 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저는 몰랐어요. 근데 아이가 그냥 알아서 다 해석을 하는 건 줄 알아서 만약에 돌아간다면은 조금 전체적으로 보는 거를 좀 해볼 것 같아요. 그래서 학원에 오시는 이제 한글 선생님, 이제 딱 유아기 때 하시는 한글 선생님이신데 딱 그런 애매한 단계, 한글은 뗐는데 그 다음에 문제를 혼자 못 풀어요. 그런 단계의 친구들이 좀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가르치시는 게 보니까 문장을 이렇게 끊어읽기를 많이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용 파악을 그 다음에 이제 덩어리로 보는 걸 이제서 이제 교육을 들어가서 하게 되는 거죠. 그 전 단계에서는 애들이 진짜 낱글자로 이렇게 글자 한 개 한 개로 보니까 의미 파악이 좀 안 된다, 이런 거를 좀 깨달았어요. 그래서 유치부 때 제가 책 노출을 많이 하다 보면은 좀 이 책은 사실 뭐 국어 선생님이나 EBS에서는 엉덩이 탐정을 막 추천합니다라고 하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오히려 만화 중에서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Y 만화는 좀 수준이 높아요, 사실. 초등학교 때 좀 적합한 만화책이고, 이제 독서가 빠른 친구들은 Y도 뭐 한 7살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긴 해요. 그럼 글밥이 엄청 많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저는 요런 책을 좀 좋아하는 게,
일단 캐릭터가 애들이 다 좋아하는 책이고 여기 보면은 미로랑 뭐 수수께끼를 파헤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요런 책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수학 문제를 할 때도 좀 과제 집착력도 생기고 이게 좀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추론하게 하고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논리를 좀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냥 동화책은 그냥 쭉 읽는다고 치면은 요런 거는 뒤에 답이 뭐였더라 자기가 이제 몇 번 보면서 답을 나중에 외워서 이제 거꾸로 맞춰가면서 보니까는 자신감도 생기고 그래서 이런 책들이 어느 정도 한글 수준이 된 다음에는 좀 추천을 드리는 책이에요. 저는 선생님은 또 추천하는 책도 뭐 있으세요? 생각났는데 네. 전 또 이제 열성 엄마잖아요. 애들이 Y를 봐. 그래서 Y를 딱 제가 선생님한테 Y를 그때 7살 때인가 추천을 드렸는데 생각보다 너무 빨랐죠. 네, 미지근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Y가 왜냐면 우리 애가 좋다고 해서 그게 또 답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선생님 아드님 항상 이제 조카 같은 마음으로 이제 관찰을 했더니 그거 좋아하는 거예요. 로블록스 뭐였죠? 그거 좋아해가지고 그때가 제가 또 좋아하는 게 중고 알라딘 서점을 되게 가는 걸 좋아해요. 그러면 거기가 교보문고는 굉장히 넓어가지고 유아 섹션이 있으면은 너무 커서 엄마도 이렇게 보면은 뭐를 골라야 될지 좀 그 문제집 양이 너무 압도되는 느낌이 있잖아요. 어디서부터 접근을 해야 될지 중고 알라딘은 오히려 좀 규모가 작고 아동 섹션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그게 중고인데 새 책 같은 중고? 네. 근데 그런 거 보시면은 아이들이 실제로 많이 좋아하는 책이 많이 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 요런 거가 좀 아이들이 좀 좋아하는구나 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좀 사면은 좀 실패가 별로 없더라. 네. 그때 그래서 레고책 그때 하니까는 그게 좀 잘 됐죠.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영덩이 탐정 정도의 저희 아이는 그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인데 맞아. 그것도 좋아해요. 딱 저거 정말 저 글밥이나 그림이나 유형이나 저 커버까지 다 비슷한가 봐요. 캐릭터가 좀 바뀐 저 시리즈를 가지고 뭐 이렇게 뭐 탐정 이런 거였어요. 뭐를 찾아라, 뭐 사라진 보석을 찾아라,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창 재밌게 읽더라고요. 그거 보다가 그 다음에는 과학상식, 퀴즈 과학상식 그거 정말 베스트인데 역사가 다 나오네요. 맞아요. 그 순이었어요, 정말로. 그거가 수학도 내용이 많이 있거든요. 과학상식이지만 과학만 있지 않고 그 권수가 막 굉장히 많아요. 뭐 한 80권인가? 뭐 되게 몇십 권이 되는데, 그냥 거기서 맨날 애가 뒤에 보면서 이거 사줘, 엄마. 그러면은 제가 이제 뭐 찾아가지고 그것만 주문하고 하는데, 저희 애는 거기서 마술 나오는 거 좋아하고요. 또 뭐 수학, 뭐